제목. 어렵게 얻은 것들은 오래 남아.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기만 하면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걸까?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잘 견뎌내야만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거야. 고통 없이, 상처 없이,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들은 금방 사라지지. 너무 쉽게 얻고 나면 가치도 소중함도 느낄 수 없는 거야. 세상의 많은 일들이 그래. 빨리 간다고 해서 이기는 것 같아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 걸음이 조금 느리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그 자리에 멈춰서진 마. 꾸준히 그 길을 걸어봐. 어렵게 얻은 것들은 오래 남으니까. 제목.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나와 대화할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위한 작은 노력을 거듭하며 가치 있는 내 시간을 기꺼이 즐겁게 보낼 수 있다면 난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걸로 난 이미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애써 타인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나는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니까. 제목.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가는 동안의 시간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른다면 찾아보고 물어보면 된다. 그 과정은 고되고 힘들지만 내 눈에 아름다운 풍경을 발견한다면 그곳이 바로 치유의 안식처가 된다. 인생이란 그렇게 나와 내 안식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방황해도 괜찮다. 인생은 길다. 꼭 어딘가에 닿아야 하는 건 아니다.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눈부시게 아름답다. 제목. 내 곁에 있는 사람. 가끔
누군가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나는 그 시절에 누구와 어울렸는지를 자연스레 떠올리게 된다. 친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는 많지 않다. 그렇다고 친구를 만드는데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 나는 매일 아침 친구와 등교하기 위해 졸린 눈을 비비며 일찍 일어나 친구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제야 일어난 친구는 허둥지둥 준비했고 난 그 지루한 시간을 잘도 기다렸다.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늦는 날이면 친구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가버렸다.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 친구의 마음에 내가 조금이라도 있기는 했었을까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든다.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노력하는 관계란 형성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겨우 이어진다. 겨우 이어진다 해도 한쪽에서 억지로 잡고 있던 손을 놔버리면 그냥 그렇게 멀어지고 만다. 그래서일까? 자라오면서도 누군가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는 열성적이었지만 그 끝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는 안다. 한때의 인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미련한 일이다. 어차피 살면서 같은 시기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돌고 돌기 마련이다. 그 끝을 붙잡고 이어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도 있다. 결국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있는 나라는 사람이다. 나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지는 않지만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각자의 내가 있다. 사람들은 잠시 내게 왔다가 사라진다. 나를 스쳐가는 그 모습에 의미를 두며 살기보다 그저 내 시간을 그때의 나와 함께 잘 살아가면 된다. 오래된 옛 친구가 곁에 없다고 인생을 헛살고 있는 게 아니다. 그를 대신해 지금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제목 나의 안식처. 어디에도 기댈 곳 없지만 매서운 파도와 비바람에도 사라지지 않고 온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섬. 그런 섬을 보면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가치를 두고 행복을 느끼며 조용한 무인도에 살면 좋겠다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는 생각에 섬과 비슷한 곳이나 바다를 곁에 두고 있지만 한적한 곳을 찾아다녔다. 그렇게 이곳저곳 다닐수록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가 분명해졌다.
시골의 작은 마을에 살고 싶다는 이상적인 마음은 나를 고려하지 않은 욕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해가 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보안을 장담할 수 없는 집에 혼자 있을 자신이 없었다. 낯선 곳에 머물 때도 도시 외곽보다는 대형 쇼핑몰 근처에 살아야 마음이 편했다. 자연을 좋아하지만 도시에 있을 때 더 안정을 느꼈다. 엉뚱하게도 결론은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도시에 사는 게 나와 가장 잘 맞는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의 여행은 단순히 마음을 환기시키는 일시적인 행위이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곳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검증의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안식처를 찾았다. 바다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홀로 떨어져 있는 섬. 들어오기로 마음을 먹기는 어렵지만 일단 들어오면 다시 나갈 마음을 먹는 게 더 어렵다는 섬. 그곳에 산다. 그렇게 나와 관계된 많은 것들과 거리를 두면서 모든 것이 편안해졌다. 그리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 외로워 보이는 섬은 결코 외롭지 않음을, 오롯이 혼자가 될 때 행복할 수 있음을 이제는 안다. 제목, 기대해도 돼, 기대어도 돼. 기대에 기댈수록 무너진다.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을 거라는 작은 기대는 항상 상처를 남긴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 기대지 않고도 홀로 서는 법을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닐까? 누군가는 나에게 기대어 편히 쉴 수 있도록 기대해도 된다고, 기대어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제목, 원하는 대로 되는 날이 올 거야. 서둘러 나온 날에는 버스도 서둘러 오고, 늦게 나온 날에는 버스도 늦게 온다. 누군가 보고 싶은 날에는 연락할 사람이 없고,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때 보고 싶은 사람에게 연락이 온다. 돈이 있을 때는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을 때는 돈이 없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 일이 그렇듯 꼭 그렇게만 되라는 법은 없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날 뒤에는 원하는 대로 되는 날이 오니까.
제목 사소한 깨달음. 무엇을 싫어하는 마음을 바꾸는데 가장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그냥이다. 그냥 싫은 것. 싫어하는 데에 이유가 없지 않겠지만 그냥 그 이유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다. 한 번은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다 소리 없이 나타난 고양이에 화들짝 놀란 적이 있었다. 한껏 예민해진 고양이를 본 후로는 고양이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인지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고양이는 사람이 만지는 것도 싫어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다정함이라곤 찾기 어려운 동물이 아닌가. 그런 존재에게 어떻게 넘치는 관심을 쏟고 애정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고양이와 함께 살게 되면서 내 생각들이 모두 편견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양이를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고양이도 강아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내가 이름을 부르면 야옹 하고 대답하고 나가고 들어올 때 현관 앞에 마중을 나오기도 하며 늘 약간의 거리를 두지만 언제나 내 곁을 맴도는 모습에 다정함을 느꼈다. 자기만의 루틴이 정확해서 항상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활동하는 모습과 무엇을 얻고자 할 때 망설임 없이 즉시 움직이는 모습에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돌아보게 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얼굴에 물만 대충 묻히는 것을 고양이 세수라고 하지만 실제로 고양이는 틈만 나면 자기를 단정하게 정돈하는데 대충 씻는 행위를 왜 고양이 세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존재만으로 위안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내 곁에 있다는 귀한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는 멀리서 보고 들은 것만으로 어떤 대상을 단편적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까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호한 부정적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 진실을 가리고 있는지, 충분히 가까이 할 수 있는 작은 행복들과 단절되게 하는지 알 수 없다. 내 작은 경험에서 비롯된 이 사소한 깨달음은 나를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만들었다.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가 나에게 알려준 것은 세상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지혜였다. 제목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된 것들. 이렇다 할 SNS도 하지 않고 뉴스도 챙겨보지 않는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면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나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참
꽉 막힌 채로 산다는 내 쓸데없는 감정의 오지랖이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친구에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좀 가지라며 핀잔을 주곤 했다. 친구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쏟을 만큼 여유롭지 않고 몰라도 되는 일에 신경 쓰며 사는 것만큼 피곤한 일도 없다고 했다. 나는 그런 친구를 한심하게 바라보며 그렇게 살면 시대에 뒤떨어져 살게 된다고 걱정했다. 어느 날 나는 삶이 너무 고달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는 이가 아무도 없는 타국으로 훌쩍 떠났다. 그렇게 떠나고 나서야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알게 됐다. 문득 한국의 소식을 알고 싶어 휴대폰을 열어본 날에는 괜히 혼자 화가 나서 종일 짜증을 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궁금했는데 점차 내가 분노하는 이유보다도 이런 부정적 감정들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이후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어졌다. 나는 분명히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왜 이렇게 흥분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웃으며 차분히 말을 건네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게 있고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조금도 자각할 수 없으니 당황스러웠다.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나와 크게 상관없는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수록 좋지 않은 감정들이 내 안에 쌓여 화가 난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언젠가부터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지 않는다. 남의 소식을 들여다보는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러자 가까운 지인들이 먼저 안부를 물어왔다. 요란스럽던 포스팅이 한동안 멈췄으니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었다고. 그 뒤론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몰라도 되는 일들에 굳이 마음을 쓰고 신경을 곤두세우며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굳이 궁금하지 않을 내 삶의 단편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것에 신경을 쓰느라 시간을 뺏기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삶은 조용해지고 평온해졌다. 나를 힘들게만 하는 곳은 나를 위해 떠나는 게 좋다. 그게 현실의 공간이든 가상의 공간이든 말이다. 제목: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것. 가끔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지나가 버린 일들에 대해 만약이라는 가정을 덧붙여 미련스러운 상상을 해본다. 그러다가 문득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대단히 희망 섞인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모습이었을까? 지금보다는 더 나은 모습이었을 거라 늘 상상하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지금에서의 기준이고 오히려 더 잘못될 수도 있고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의 내가 그때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때의 내가 과거에 있기 때문이다. 서글프고 의미 없는 욕심일 뿐이다. 그때의 경험들을 통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설사 그때로 돌아가 지금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해도 난 아마 지금의 이 생각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변하지 않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것은 지나간 과거를 되돌려 붙잡고 지금을 보내고 있는 나다. 제목: 언제든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잘 살고 있는 걸까? 문득 스스로에게 되뇌는 말. 힘겹게 살아낸 시간 속에서 나를 돌아본다. 지나온 길에 대한 후회는 없다. 어차피 내가 선택하여 지나온 시간이니까. 하지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나는 이미 어떻게든 살고 있고 또 어떤 모습으로든 사라지겠지만 내가 왜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가에 대한 그 답은 욕심 때문이다. 너무 많은 것들을 들고 있어 움직일 수 있지만 움직일 수 없고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다. 내려놓지 못하는 가냘픈 욕심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이 무거워진 내 마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멈추어 부유하고 있다. 지금보다 자유로이 내가 상상한 모습으로 나아가려면 마음과 정신을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언제든 원하는 곳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누구의 손이라도 가볍게 잡을 수 있도록. 네, 되게 오랜만에 낭독 영상을 올리는데요. 김재식 작가님의 에세이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 읽어봤고요. 출판사에서 허락을 받았던 한 5%가량의 분량만 읽기로 했었던 거라 정확하게 5%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가늠이 안 되는데 이 정도쯤에서 멈춰야 할 것 같아요. 약간 잠들던 새벽에 갑작스럽게 뭔가 삐를 받아서
이렇게 녹음을 간만에 했고요.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안녕.